네, 오늘은 두 번째 포먼트 튜닝의 두 번째 시간 예일하고 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일하고 훅. 네, 배음과 포먼트에 따른 음질이라고 해서 예일 톤하고 훅한 톤이라고 이렇게 나뉘어요. 이것을 이제 음향 성구라고 해서 이제 최근에 제시가 된 거죠. 최근에 언제 제시가 됐느냐 하면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 텐데 케네스 부즈먼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쓰면서 이 책에서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이 책에서 이제 음향 성구 어쿠스틱 레지스터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어쿠스틱 레지스터에서 EL하고 훅이라는 두 가지로 이렇게 이제 나눠서 제시를 했죠. 여기서 이제 예엘과 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분을 했는지. 예엘이라는 음질은 뭐 단어 뜻 그대로 외치는 듯한 소리를 뜻해요. 그래서 예엘한 소리의 반대에 놓인 소리는 훅한 소리라고 하고, 뭐 훅은 뭐 이런 소리를 말해요. 네. 혹은 후티라고도 이야기하고요. HOOTY. 소위 말하는 이제 가성에서 잘 나타나는 거죠. 네. 예엘은 당연히 우리가 말하는 뭐 진성, 흉성, 뭐 모달 성구, 체스트 보이스 뭐 이 계통에서 흔히 나타나는 음향 성구 상태예요. 그래서 이 외치는 듯한 소리는 이제 이탈리아의 전통적 성악 쪽에서 말하는 용어로는 보체 아페르타라고 했는데, 이 아페르타는 열린 모음, 그런 뜻이고요. 아페르타가 이태리어로 열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흡한 소리에 비해서 소리의 깊이가 얕고 고음의 배음 성분이 두드러지는 소리예요. 그래서 당연히 흉성의 음질과 관련이 깊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예한 톤은 요 확산하는 보컬 트랙트의 쉐이프, 다이버전트 쉐이프에서 잘 나타나요. 이거는 꽤나 많이 쓰이는 용어예요. 제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본즈먼의 책에서도 드러나고요. 목구멍은 좁고 입은 넓은 상태를 말해요. 반대로 수렴하는 상태는 목구멍은 넓고 입은 좁은 상태를 뜻하죠. 목구멍이 좁고 입이 넓은 상태에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아 모음이 있겠죠. 목구멍이 넓고 입이 좁은 상태는 대표적으로 우 모음이 있죠. 그래서 왼쪽에 확산한 듯한 형태로 성도의 모양이 형성되면, 그러니까 이거 용어를 쓰는 이유가 이걸 이야기할 때마다 어떤 성도의 특정한 상태를 이야기할 때마다 목구멍은 좁고 입은 넓어요. 혹은 목구멍은 넓고 후두는 내려가고 그다음에 입은 모여 있어라고 매번 길게 쓰기 불편하죠. 그래서 그냥 다이버전트, 컨버전트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왼쪽과 같은 다이버전트 쉐입이면 성도가 예한 톤이 나오고, 반대로 우측과 같이 수렴하는 형태에서는 훅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죠. 물론 전통적인 클래식 음악에서 보체 아페르타라고 이야기를 하면 부정적인 의미라서 까진 소리, 발랑 뒤집어진 소리, 목으로 잡는 소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내용을 포함하죠. 어쨌든 그건 나중에 보고, 예라는 소리는 그럼 정의가 뭐냐? 확실한 정의가 뭐냐? 예라는 소리는 첫 번째 폰트가 최소 두 번째 이상의 배음과 결합될 때 나타나는 상태를 말해요. 이런 상태를 뜻하고요. 그러면 반대로 훅은 H2 그 이상이 아니라 H1이랑 결합되게 이제 이야기하겠죠. 그게 훅 톤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의 본성은 포먼트 튜닝을 시도하는 거죠. 포먼트 튜닝이 시작되고 보통 F1은 500 근처라고 했죠. 그러므로 일반적인 말하는 음역대에서는 H2가 200에서 600 근처 딱 F1과 비슷한 대역에 존재해요. 그래서 따라서 일반적인 스피치 상태에서는 다 예엘 톤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죠. 제가 이거 이야기하는 것도 다 예엘 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즉 일반적인 스피치 목소리는 기본적으로 예엘한 느낌이고, 이때 예엘하다는 것은 F1과 H2 두 번째 배음이 결합한 상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참고로 우나 이 모음의 경우에는 벌써 우 하는 순간 벌써 소리가 흡해진 거 혹시 들리시나요? 까랑까랑한 소리가 없어졌죠? 우우우. 이거는 일반 스피치에서도 F1과 H1이 결합해서 흡한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흡한 소리는 F1과 H1 커플링이 발생할 때 일어나요. 그래서 F1 아래쪽은 아무런 배음도 없는 상태가 되고 청자는 이를 흡한 소리로 인식하게 돼요. 이 흡한 톤은 전통적인 이탈리아 발성법에서 닫힌 소리라는 뜻의 보체 끼우사라고 표현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클래식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목소리를 뜻하고요. 혹은 팔세트 혹은 두성이 우세한 상태와 관련이 있어요. 이 전체적인 상태는 성도 모양이 수렴하는 상태일 때 잘 일어나요. 즉 입은 모이고 인두는 확장되며 후두는 내려간 상태, 컨버전트 쉐입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악하는 사람들 보면 입 모양이 이렇게 우와 비슷한 형태를 일부러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발을 보면 이게 정도 느낌이고 전부 다 느낌인데 입을 유독 앞으로 빼서 길게 빼주고 있죠. 이거는 이제 이태리어로 입을 둥글게 모으는 동작은 우나 보까 라꼴타. 내가 이태리어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태리어를 못해서. 그래서 이런 격언으로 항상 내려오는 테크닉으로 전해지던 것들이에요. 물론 성악가에 따라서 이런 테크닉을 안 쓰는 사람도 많이 있죠. 한편 테너들의 경우에는 고음에서 예란 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입을 크게 벌리는 등 세컨드 포인트 튜닝과 예 뉘앙스의 성구 느낌을 같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파바로티가 대표적이고요. 자, 그러면 이 예엘에서 후브로의 전환이 일어날 때 성구 전환이 일어난다고 하고 뭐 영어로는 턴오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일반적인 스피치 상황에서 이런 예엘 상황이죠. H2와 F1이 커플링 된 상태, 결합된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배음이 전부 다 이동하겠죠. 그런데 사람의 본능은 이제 요게 항상 포인트 튜닝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트래킹이 일어나요. 쭉쭉 따라가요. 쭉쭉 따라가요. 포인트 트래킹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갑자기 더 이상 후두가 못 올라가고 목구멍이 못 좁아지니까 포기할래 하고 이렇게 넘어요. 여기는 제가 트래킹 현상을 안 해놨네요. 제가 따로 강의 자료 한번 열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런 강의 자리는 유튜브에만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네. 아니면 돈 내고 수업을 들으시던가. 자, 봅시다. 자, 음향성구 개념은 이제 어쿠스틱 레지스터는 성구 구분의 기준을 포먼트 튜닝에 둔 거를 이제 음향성구라고 해요. 이거와 반대되는 말이 후두 성구라는 개념이 있죠. 후두 성구는 레링지얼 후두의 형용사 형태의 레지스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거는 성대가 두껍게 붙느냐 얇게 붙느냐 이거에 따라서 성구를 나뉘어요. 저 위에 있네요. 자, 다시. 근데 반면에 음향 성구의 기준은 이제 포먼트 튜닝의 상태에 따라서 음향 성구가 예리냐 후비란 나뉘어요. 최근에 등장했어요. 캠보즈만 2013년. 아직 보편적이지는 않은데 이제는 뭐 거의 보편적이에요. 벌써 7년이 흘렀죠. 그 사이에 엄청 유명해져서 이제는 음향 성구 하면 공부 좀 한 사람은 다 알아요. 학회에서도 별 설명 없이 간단하게 뭐 F1과 H2가 커플링 돼 있다.
뭐 이 정도로만 언급하고 뭐 논문이다 학회에서도 이야기하는 추세예요. 자, 이거는 F1의 튜닝 상태로 구분하는 거예요. 얘는 H2 두 번째 배연과 결합하고 호흡은 H1 첫 번째 배연과 결합하는 걸 말해요. 자, EL2는 기본적으로 스피지 상태에서는 이렇다고 했죠. 그래서 H2와 F1이 커플링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음이 올라가요. 피치가 올라가면 배음이 일단 이동하겠죠. 배음이 뭐 소스가 먼저 이동할 거예요. 그러면 트래킹이 일어나요. 추적이 일어나요. 포먼트 추적. 사람은 본능적으로 먹는 소리를 하기 싫어하죠. 예. 사람 가끔 목이 쉬거나 그러면 먹는 소리가 난단 말이죠. 그러면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까랑까랑한 소리를 내려고 더 힘을 쓰게 되죠. 본능적으로. 어찌됐든 그런 것처럼 까랑까랑한 소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성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보통 목이 쉬는 경우는 성대가 부어서 성대가 잘 안 붙는 경우인데 이거 경우는 음향적인 문제니까 음향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겠죠. 후드를 올리고 목구멍을 좁혀서 포먼트 트래킹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쫓아가요. 쫓아가다가 물리적 한계를 만나요. 후드 올리는 것도 정도가 있죠. 보통 그 한계가 있는 게 솔이나 라 정도, 이옥 솔이나 라 정도, G4나 남자 같은 경우는 G4나 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얼추 크게 차이 안 나요. G4나 뭐 그래서 딱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은 흉성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은 G4까지만 나죠. G4까지만. 그래서 못 찾겠어 후두가 이제 포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래쪽으로 탁 갈아타요. 그러면서 이제 호흡 톤으로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음향적 성구 전환을 이제 턴오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두 원투와 같이 음향적인 특성에만 보다 집중한다는 뜻이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 기억할 만한 게 모음의 F1 주파수가 다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은 다시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하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신 겁니다.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네. 어찌됐든 자, 모음이 다르다라는 것은 F1 첫 번째 포먼트의 위치가 다르다는 거고 H1과 F1이 만나는 시점, 즉 갈아타는 시점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즉 턴오버, 성구 전환의 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켄 보즈먼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어요. 요 F1의 위치가 다 다르죠. 다 다르니까 F1의 위치 그 자체 모음의 특성만으로도 예에 가깝고 후에 가까운 게 있고 그렇게 전환되는 포인트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했어요. 리릭 테너의 파사지오 사건이 일어나는 위치를 모음별로 정의했어요. 이나 우 같이 닫힌 모음, 즉 F1이 낮은 모음의 경우에는 벌써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1옥 솔 정도에서 성구 전환이 일어나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중성이라고 부르는 영역이죠. 중성. 자, 그리고 아처럼 열린 모음, 즉 F1이 높은 첫 번째 포먼트가 높은 모음의 경우에는 미 이게 파샵 솔 정도에서 일어나요. 리릭 테너의 경우. 바리톤이나 뭐 그 이하는 조금 더 낮은 데서 일어날 거고 여자는 조금 더 높은 데서 일어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특성을 보면 모음에 따라서 성구 전환의 느낌이 다른 이유가 이런 음향적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응용해서 하자면 이나 우 모음이 고음 진입이 쉬운 이유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생이 가르칠 때는 고음의 성구 전환이 잘 안 되는 사람의 경우 닫힌 모음 이나 우를 사용하면 이미 성구 전환이 저음에서 되겠죠. 그러면 한번 저음에서 전환이 돼서 쭉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구 전환 연습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성구 전환이 어려운 거는 고음을 내서 두성 자체를 낸다는 물론 두성 자체가 아예 안 나는 사람 있지만 두성이 나기 시작하면 성구와 관련해서 어려운 거는 이제 전환이 어려운 거지. 전환이 어려운 거지. 고음 내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흉성을 부르다가 갑자기 두성으로 바꿔야 되니까 여기가 이 연결이 이제 거친 거지. 그냥
고음만 내는 것 자체는 안 힘들어요. 음. 그래서 조금 응용을 하면 고음이 잘 안 나는 사람의 경우 뭐 이 모음 그리고 아 모음이 아니라 오 모음 정도로 바꿔서 소리를 내면 이미 선고전환이 돼서 쭉 올라가기 때문에 고음 진입이 조금 쉬울 수 있겠죠. 예. 그래서 항상 어려운 거는 특정 포인트에서 너무 급작스럽게 음질이 변한다는 게 항상 문제죠. 예. 그래서 갑자기 진성에서 가성으로 바뀌는 목소리 같은 게 대표적인 게 되겠죠. 그래서 능숙하지 않은 가창자는 예랄한 톤을 유지하기 위해서 F1을 계속 끌어올려서 트래킹을 계속 해주죠. 예. 근데 F1을 너무 끌어올리면 모음이 왜곡이 될 거예요. 음, 완전히 다른 발음이 돼버리죠. 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리고 이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갑자기 후반 상태로 변하면서 소위 말하는 삑살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 어떻게 하느냐? 결론은 저음에서부터 후판 소리를 미리 가져가는 거예요. 아 하지 말고 아 이렇게 두 성을 헤드를 벌써 섞어주는 거예요. 네. 섞어줘서 나중에 바뀌더라도 최소한만 바뀌도록. 네. 그러니까 포인트는 너 이해를 해도 너무 이해를 하게 하지 말고 훅하게 해도 너무 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소리에 세기는 걸 어디서 얻느냐? F1에서 얻을 생각하지 말고 F2나 F3에서 얻으시면 돼요. 네, 여기서 이제 이게 이해를 하고 후배 개념입니다. 다음부터는 실제로 노래 부를 때 어떻게 음향학적 전략을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지금 블로그에 포스팅해 놓은 게 예전에 정리해 놓은 건데 한 몇 년 됐죠. 조금 잘못됐다기보다 약간 수정이 필요한 내용도 있어요.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다음에 강의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